들여다봐야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올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벌써 11월 끝나고 12월로 갑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어린 친구들의 말이 생각나서요. 어린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래요? 제가 젊어서 그런가?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자, 오늘은 혹시 진행자님은 카땡이나 얼굴책, 인별그램 같은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에 자유주 이용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네네네. 안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하나도 안 하고요. 네네네. 안 하는 이유는 이걸 왜 하나 싶어가지고 네. 안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아니, 네. 몇 번 시도는 했는데 보니까 네네네. 전부 다 나 뭐 샀어요, 나 뭐 먹었어요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네네. 이거 할 이유 없다 해서 적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올해가 왜 빨리 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왜 갑자기 SNS? 오늘은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나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를 좀 강화해보거나 또는 새로운 인맥을 쌓는 것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확장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SNS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SNS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맥을 쌓는다거나 새로운 네네. 어떤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간다거나 이런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네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이야기는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저는 특별한 경우니까 무시하시고 왜 어떤 이야기 하시려고요? 네. SNS는 사실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굉장히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좀 확장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가능해서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누구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SNS에 중독되었다 이렇게 되면 SNS에 좀 너무 과도한 관심과 그걸로 인해서 나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하는 어떤 강한 사용 동기를 지니게 되고요. 예. 또 다른 사회적 활동이나 학업, 직장, 대인관계, 심리적인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해칠 만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지는 것인데 사실 이 SNS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순기능도 있고요. 또 역기능도 있고요. 이렇거든요. 이거야 세상 모든 게 다 그러하다라고 또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SNS를 우리가 하는데 제가 SNS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제가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SNS를 하게 되면 중독에 빠지게 될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네. 한 번도 안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그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자기주도성을 가지는가이거든요. 그래서 통제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뇌에 있는 쾌락 중추에서 이제 그 중독이라고 하면 소위 도파민을 분비하는 쾌락 중추를 살펴보는데 SNS도 마약처럼 이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도파민의 분비량을 증가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SNS에 중독된 사람들이 SNS를 할 때 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영상을 촬영해서 확인한 결과 마치 코카인 중독자가 코카인을 흡입할 때와 같은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SNS에 포스팅된 내용을 단순히 구경하는 것보다 뭔가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상호작용이 가능할 만한 댓글을 남기는 행동을 할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이 도파민의 분비가 좀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그런 정도까지 하니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서운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네. 사실 이 문제는 자극이 반복되면서 점점점 강한 자극에 더 익숙해지려고 하고 더 노출되어지려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걸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또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뇌가 점점 흥분을 하는 자극 추구적인 어떤 뇌로 변화해진다는 거, 그리고 또 현실의 모든 생활들은 좀 무감각해지면서 생활이 좀 재미없고 심드렁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SNS를 하는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진짜 직접 대면해서 만나게 되면 할 말도 없고 뭔가 부담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예. 네, 또 물론 너무 많이 하니까 수면 부족이 생기거나 학생이라면 학업의 문제, 성인이라면 업무 효율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미국 하원에서도 재작년이었던가요? 이 문제 한번 다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SNS 업체에서 일부러 그렇게 유도를 한다, 뭐 이런 문제를 다뤘던 게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네네. 이 SNS뿐만 아니라 뭐 중독이라는 게 일상생활에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SNS 과다 사용의 중독은 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나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 욕구 조절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에 중독의 범위 안에서는 행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위 중독은 무형과 유형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관계 중독, 연애 중독 이런 것들은 무형으로 분류되고요. 도박 중독, 일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지금처럼 SNS 중독 이런 것들은 실체가 있어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게 증상의 진단 기준을 좀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중독인지 아닌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유형 중독, 그 중에서 일 중독.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진단 기준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중독이라는 이 병명이 붙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부터 진단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기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SNS를 하면 감정의 변화가 있고 즐거움을 느끼거나 멍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집착이 생깁니다. 온종일 SNS에 관한 생각이 감각적으로 떠올라서 도저히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셋째는 내성이 생깁니다. SNS를 사용할수록 같은 수준의 즐거운 기분이나 상태를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SNS를 중단하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요 네 가지로 이제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예. 다섯 번째는 갈등이 생깁니다. SNS를 하느라고 일이나 학습의 능률이 떨어지고 자제는 못한다는 어떤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서 타인과의 갈등 상황으로 이어지고 일상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섯째는 재발이 됩니다. 어쩌다 잠깐 SNS를 찾아보기도 하지만 금방 다시 빠져들어서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입니다. 네네네. 야, 이 도파민이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오늘 사실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안 가지고 왔거든요. 대단하신 분인데요. 근데 지금 아무렇지가 않아요. 뭐 집에 가서 찾으면 되지 뭐 이러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네네. 저는 중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 6가지에 별로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중독이 사실 성격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성격 특성이 SNS 중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히는 연구에 따르면 뭔가 신경질 부리는 어떤 증상이 높고 외향적으로 좀 더 활발한 사람들이 SNS의 중독에 관련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만약에 좀 되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중독 성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인터넷 중독이나 SNS 중독과 관련성이 높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성실하고 신경질을 안 내고 내성적이다 이런 거네요. 맞잖아요.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사이에서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가요? 저 그런 거 없는데. 아니, 근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 나 뭐 샀어요 뭐 이런 거 올리잖아요. 과시욕 있는 사람들도 중독되기 쉽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애적인 어떤 성격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자신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SNS 중독에 훨씬 더 많이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많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또 쉽게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SNS에 중독된 사람 중에 상당수는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는지 인지를 못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환자도 취한 상태에서 늘 정신이 나 말짱해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술을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부정이 심해지면 자신의 인생까지도 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SNS 중독 이게 문제거리 화두가 되고 있는데 대처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SNS를 중독을 해결하려면 먼저 사용 시간 제한하기, 그다음에 사용 습관을 변경해서 뭔가 SNS의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정해서 확인하는 거, 예. 그다음에 휴대전화 자체의 제한 기능을 활용하는 거, 꺼져 있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거, 계정을 비활성화해 보거나 또 삭제해 보거나 하는 거, 이것 대신에 대체 활동을 찾아보는 거, 그리고 또 뭔가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훨씬 더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자려고 누워서는 절대 휴대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나 친구 같은 아이 지인을 활용해서 나 이제부터 SNS 덜 할 거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예. 물론 도저히 안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도파민 네. 디톡스라는 걸 하거든요. 아, 그것도 도움이, 그거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네네. 네, 오늘 시간이 뭐 다 됐습니다. SNS 중독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알쏭달쏭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